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폐상습진 치유를 도와줄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양소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본캐는 워킹맘이지만 부캐는 화폐상습진 건강관리사입니다. 화폐상습진은 제가 잘 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영상에 댓글을 받기도 하지만 따로 메일이나 인스타 DM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질문 주신 궁금하신 부분을 풀어드리고 그분들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병변의 처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병변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지 보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처치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분들께는 조금 더 그분들을 위하는 마음에 조언을 드리는데요. 저는 영양소를 영양제로 챙기시고 피부과 병원 진료를 받으시라고 안내합니다.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너는 병원 치료는 안 하고 왜 나는 가라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음식 치료의 경험과 내 아이를 치료할 때는 병원을 가지 않고 치료한 경험을 나누었으니까요. 그런데 피부과 병원 치료를 하라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게 연락 오신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병원 치료를 권하는 건 돌고생하고 치유에 다가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피부 질환이 심해지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치유가 그만큼 힘든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을 오롯이 다 견뎌낸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완치가 아닙니다.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상을 보내는 걸 아는 저로서는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는 걸 알기에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영양을 챙기시고 피부과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빠르게 일상에 복귀하는 거예요. 일상에 복귀한 뒤 영양으로 몸을 챙기면서 서서히 몸을 살리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화폐상습진이라는 건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딱 나아지는 그런 질환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의 치료로 제대로 딱 낫기를 바라실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화폐상습진은 완치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완치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을 바꿔서 그냥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완치가 안 되더라도 병변 없이 고통스럽지 않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폐상습진을 계기로 앞으로의 미래는 내 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건강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게 연락 오는 모든 분께 영양소를 말하고 병원 치료를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낸 메일과 사진을 보고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관리사라 생각하고 시간을 들여 고민해서 꼼꼼하게 답을 작성합니다. 영양소도 모든 분들께 똑같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변의 상태나 그분의 상황에 맞게 가감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지 않은 분들이나 병변의 양상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은 병원 치료를 권하고 병원 치료와 함께 꼭 영양소를 챙기도록 안내합니다. 영양소를 말하니까 약 파는 거냐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제가 음식 치료를 말씀드렸고 내 아이를 치료했던 경험도 약 없이 치료했던 방법도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아직까지 2주 이상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했다고 피드백 주신 분이 없었어요. 몸도 힘든데 음식을 준비하고 챙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영양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건 약이 아니에요. 좋은 영양소를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음식 치료도 아이를 치료했던 것도 그 기본은 영양이었으니까요. 제가 영양을 제안하고 거기에 따른 외부적인 처치법을 알려드리고 스스로가 할 수 있게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될 거니까요. 치유의 방법을 배워서 본인만의 방법으로 만드셔야 해요. 완전히 저처럼 치유의 단계까지 가는 데는 몇 번의 반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치유의 단계인지 악화의 단계인지 아는 경지까지 올라야 더 이상 화폐상습진이 두렵지 않아져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은 몇이나 될까요? 제게 배워내겠다고 하는 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는 마음의 반창고가 필요해요. 오랜 기간 화폐상습진과 싸우면서 지쳐있고 불안해 있는 마음에 주는 위로요. 혼자서 치유의 과정을 알아가는 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하고요. 몇 번을 반복해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기에 가능한 것들이 있죠. 이건 의사들보다 제가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랜 기간 화폐상습진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요. 늘 제가 계속해서 마음가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가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유의 정답 중 공통된 하나는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 몸을 살리는 과정을 하셔야 하고 외부적으로 병변의 처치를 해 주셔야 고생하지 않고 진짜 치유로 갈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챙겨야 할 영양소를 말씀드릴게요. 벌써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종합 비타민, 유산균, 밀크시슬, 비타민C, 오메가3, 코큐텐입니다. 다 먹을 수 없다면 종합 비타민과 유산균, 코큐텐, 오메가3는 꼭 드셔야 해요. 그리고 피부과 치료를 하신다면 비타민 B군이나 밀크시슬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약을 바르거나 먹기 때문이에요. 댓글 주신 분 중에 비오틴을 드시면 좋다고 말씀 주신 분 계시죠? 우리 한국인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이에요. 비타민 B군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화폐상습진 환우들은 간이 많은 일을 해야 해요. 간은 해독장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산균으로 장을 다스립니다. 장 또한 간과 마찬가지로 해독장기예요. 화폐상습진 한우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면서도 조심하실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를 과량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산패된 오메가3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녹슨 못을 먹는 것과 같아요. 안 먹는 게 낫겠죠? 그런데 꼭 먹어야 해요. 오메가3는 영양소를 제대로 몸 구석구석에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먹는 영양제 변기에 다 보내버리지 않으려면 오메가3를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좋은 걸 드셔야 합니다. 지금도 종합 비타민, 유산균 정도는 드시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요. 왜 먹는데도 안 나아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제가 싫으면 식사로 영양을 채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습관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음식으로 낫지 않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 말이 그냥 그저 그런 말이었다면 히포크라테스가 죽고 나서도 100년도 안 돼서 이 의미는 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말이 전해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세대에도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가치로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늘 가슴에 새기고 옳은 선택을 하면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보내주시는 것들을 갈무리하고 있어요.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 주세요. 메일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관리사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치유 중이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